혹시 요즘 이런 적 있으세요? 방에 들어왔는데 내가 왜 여기 왔지? 아까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이름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냉장고 문 열어놓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던 적. 그 순간 드는 생각 딱 하나. 혹시나 치매 시작된 거 아닐까? 저도 그랬습니다. 63살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두려움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60대 들어 가장 뇌가 활발한 하루를 살게 됐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솔직하게 해드릴게요. 63살, 나는 처음으로 내 뇌가 무서워졌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쉬었습니다. 평생 직장 다니면서 주말도 없이 달려왔으니까요. 30년 넘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퇴직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드디어 쉬는구나 싶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일정이 없는 하루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딱 석 달이 지나면서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잘 외웠던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기 시작했어요. 30년 지기 친구 번호인데 갑자기 몇 번이더라 싶은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둔 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아내한테 어제 내가 그런 말 했어? 하고 물어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웃으면서 당신 요즘 왜 그래 하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딱 한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치매. 그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조금만 기억이 흐릿해져도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잤어요. 나 지금 정상인가? 뇌가 나빠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새벽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한 번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골목을 한번 헷갈린 적이 있었는데 그날 집에 와서 혼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건가 하는 생각에. 근데 나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모임에 나가면 60대 친구들이 한마디씩 해요. 나도 요즘 이름이 잘 안 떠올라.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 운전하다가 깜빡하고 지나친 적 있어. 전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그냥 웃고 넘기면서도 속으로는 다들 한 번씩 무서웠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치매가 뭔지, 어떻게 시작되는지, 예방할 수 있는 건지,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게 정상 노화인지 아니면 진짜 뭔가 시작된 건지. 그리고 알게 됐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것들, 사실 대부분은 정상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정상이라는 게 문제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집니다. 퇴직 후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했던 그 석 달. 저는 알게 모르게 뇌를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극이 없으니 뇌도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던 거고 그게 기억력 저하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운동을 오랫동안 안 하다가 다시 달리기를 하면 처음엔 100m도 숨이 차잖아요. 그게 심장이 나빠진 게 아니라 그동안 안 썼기 때문인 것처럼 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치매가 두렵다면 두려워서 떠는 것보다 뇌를 깨우는 게 먼저라고. 그리고 그 결심이 지금 제 60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바꿨는지 솔직하게 다 얘기해 드릴게요. 결심은 쉬웠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했습니다. 뇌를 깨운다는 게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하는 건지, 비싼 보조제를 사야 하는 건지. 처음엔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광고만 잔뜩 나오고 뭐가 맞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거창한 것 말고 일단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솔직히 적어봤어요. 퇴직 후 하루 일과를. 오전 8시 기상 9시까지 TV 밥, TV 낮잠, TV 저녁, TV 취침. 이게 전부였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하루에 TV를 78시간 보고 있었습니다.
뇌는 보고는 있지만 사실상 자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어요. 자극이 없으니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날부터 한 가지씩 아주 작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변화, 아침 3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네 한 바퀴였어요. 운동화 신고 나가서 아파트 단지 한 바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걸으면서 뇌에 산소가 공급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유산소 운동이 해마, 그러니까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크게 만든다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걷기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건 이미 전 세계 의학계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일단 나가서 걸으면서 바람 맞고 나무 보고 사람 보면 기분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30분으로 늘었고, 세 달이 지나니까 1시간 걷는 게 당연해졌어요. 두 번째 변화, 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부를 만큼 뇌와 연결된 신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평생 키보드나 볼펜으로만 뭔가를 쓰다가 저는 처음으로 붓을 잡았어요. 서예 학원. 지인이 다닌다고 해서 따라가 봤는데 처음엔 글자가 비뚤비뚤해서 창피했어요. 옆에 65세, 70세 어른들이 얼마나 잘 쓰시던지. 근데 선생님이 한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이 잘하면 이상한 거예요. 틀려야 뇌가 발전해요. 그 말이 딱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틀리면서 배우는 과정. 그게 바로 뇌를 자극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다 아는 것만 반복하면 뇌는 자극을 받지 않아요. 새롭고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걸 해야 뇌가 깨어납니다. 매주 2번 서예 학원을 다니면서 또 하나 생긴 게 있어요. 바로 사람이에요. 학원에서 만난 분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쉬는 시간에 차 한잔하고. 그게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퇴직 후에 사람 만날 일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생기는 게 정말 값진 거였습니다. 세 번째 변화, 하루 한 가지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유튜브에서 모르는 단어 하나 검색해보기. 뉴스 보다가 모르는 나라 이름 지도에서 찾아보기. 요리 레시피 따라 처음 보는 음식 만들어보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면 뇌에 새로운 길이 생기는 겁니다. 신경과학에서 뇌가소성인 UROPLASTICITY라는 개념이 있어요.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한다는 거예요. 예전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새로운 자극을 주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기고 70대, 80대에도 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제가 치매 전문의 선생님께 직접 여쭤봤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약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치매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있어요. 활동적으로 사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약이 아니에요. 생활 방식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무서워하는 것을 멈추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제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보여드릴게요. 거창하지 않아요. 비용도 거의 안 들어요. 근데 이 루틴을 시작한 뒤로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요. 기억력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하루가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오전 6시 30분 기상 후 5분 루틴.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보는 거 저는 끊었어요. 대신 일어나서 딱 5분 창문 열고 바깥 공기 마시면서 어제 꿈 기억나면 떠올려보고 오늘 뭘 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이게 뇌를 부드럽게 깨우는 워밍업이에요. 그리고 물 한 잔. 잠에서 깨면 뇌도 수분이 필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이 이렇게 중요한 줄 예전엔 몰랐어요. 오전 7시 걷기 1시간. 비가 와도 추워도 나갑니다. 우산 쓰고 나가요. 왜냐면 걷는 게 그날 뇌의 컨디션을 결정하거든요. 1시간 걷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져요. 진짜로요. 산책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해요. 첫째, 주변에서 오늘 새로운 것 하나 찾기. 전에 못 보던 꽃이 피었다든지 새 건물이 생겼다든지. 관찰하는 것 자체가 뇌자극이에요. 둘째, 어제 배운 것 하나 되새기기. 어제 뭘 새로 알게 됐지? 걸으면서 혼자 되뇌어 보는 거예요.
기억을 반복 인출하는 이 과정이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고착시킵니다. 셋째, 감사한 것 3가지 생각하기. 아주 작은 것도 돼요. 오늘 날씨 맑아서 좋다. 다리 아프지 않아서 걸을 수 있다. 아침밥 맛있었다. 이 긍정적 뇌 훈련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는 치매의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거든요. 오전 9시 30분 독서. 책이 어렵다면 신문도 좋아요. 잡지도 좋아요. 중요한 건 읽으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읽다가 이건 내 생각과 다른데 이거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 그게 진짜 독서예요. 저는 요즘 역사책을 읽고 있어요. 모르는 왕 이름이 나오면 검색해보고 지도 찾아보고 독서 하나가 검색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새로운 관심사로 이어져요. 이 연결과 호기심이 뇌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전 10시 손으로 쓰기. 저는 일기를 씁니다. 근데 그냥 오늘 날씨 맑음, 밥 먹음 이런 일기가 아니에요. 뇌일기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건데 3가지를 적어요. 하나, 오늘 새로 배운 것. 하나, 오늘 감사한 것. 하나, 오늘 나를 기분 좋게 한 것. 딱 3줄이에요. 5분이면 돼요. 근데 이걸 매일 쌓아가면 6개월 후에 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하고 배웠는지 보여요. 그게 또 뇌에게 엄청난 자극이 됩니다. 내 삶이 풍요롭다는 걸 뇌가 인식하게 되거든요. 점심 요리는 최고의 뇌 훈련. 요리는 정말 훌륭한 뇌 운동이에요. 레시피 읽고 기억하기, 재료 순서 지키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조절하기, 냄새와 맛과 색깔을 인식하기.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3번은 제가 직접 요리합니다. 처음엔 아내가 황당해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대해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새 메뉴에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오후 2시 배우는 시간. 월, 수는 서예. 화, 목은 기타. 금요일은 동네 어르신들이랑 탁구. 이 3가지를 병행하면서 뇌가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어요. 서예는 집중력. 기타는 손가락 협음과 청각. 탁구는 순발력과 공간인식 능력. 전혀 다른 영역을 쓰게 되니까 뇌의 여러 부분이 고루 자극을 받아요. 기타를 처음 배울 때 F코드를 못 눌러서 한 달을 고생했어요.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안됨과 싸우는 과정에서 뇌는 가장 열심히 일하거든요. 저녁 사람과 연결되기. 일주일에 2~3번은 누군가를 만납니다. 거창한 만남 아니어도 돼요. 동네 카페에서 친구랑 커피 한 잔. 전화로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 가족 단톡방에 오늘 찍은 사진 하나 올리기. 사회적 연결이 치매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연구 결과들이 너무 많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는 빠르게 노화합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교류할수록 뇌는 오래 젊음을 유지해요. 그리고 잠자기 전 딱 10분. 오늘 하루 좋았던 순간 하나를 떠올리면서 눈을 감습니다. 수면 중에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노폐물을 청소해요. 좋은 기분으로 잠들면 그 수면의 질도 달라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이게 제 하루 전부예요. 특별한 게 없죠? 근데 이 일상이 쌓이면서 진짜로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지막 파트에 있어요. 이 루틴을 시작하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솔직하게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기억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측정하기 어려우니까요. 근데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요. 이름이 더 잘 기억납니다. 새로 만난 사람 이름이 예전엔 하루 만에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며칠이 지나도 기억이 나요. 기타 배우면서 선생님, 학원 친구들 이름을 외우고 역사책 보면서 인물 이름 외우고 그러면서 뇌의 기억 용량이 훈련된 것 같아요. 아침이 기대됩니다. 예전엔 일어나도 오늘 뭘 하나 막막했는데 이제는 오늘 뭘 배울지 누구를 만날지 기대가 생겨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뇌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에 의미가 있다는 느낌, 그게 뇌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두려움의 성질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변화예요. 예전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서워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치매가 올까봐 떨고만 있었던 거예요. 아무 행동도 없이. 근데 지금의 저는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걷고 배우고 만나고 쓰고. 뭔가를 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아니, 두렵더라도 그 두려움이 발목을 잡지 않아요. 두려움이 오히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뇌과학자도 아닙니다. 그냥 63살 평범한 퇴직자예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신해요. 치매가 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100%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그게 오히려 치매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라도 걷고 배우고 만나기 시작하면 설령 나중에 치매가 온다 해도 그 시작을 훨씬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노화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뇌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자유롭게 뇌를 쓸 수 있는 시작점이에요. 직장도 없고 자식 걱정도 한 고비 넘겼고 시간도 생겼어요. 뭔가를 배우기에 이보다 좋은 조건이 없어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걷기 10분. 그것만으로 시작입니다. 일주일 뒤에 15분으로 늘려보세요. 한 달 뒤엔 새로운 것 하나 배워보세요. 3달 뒤엔 새로운 사람 한 명 만나보세요. 그렇게 1년이 지나면 치매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무서워할 틈이 없이 살고 있으니까요. 저처럼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하시는 분께 꼭 공유해주세요. 나 혼자 잘 사는 것보다 함께 잘 사는 게 훨씬 멋지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게 나답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